안녕하세요. 저는 애 셋 낳고 돌싱이 된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이혼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둥이 엄마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아들이고 막내는 딸이에요. 요즘 같은 때에 애가 셋이라니 형편이 넉넉한 줄 오해하시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큰애가 생겨 급하게 결혼하고 봤더니 연년생으로 둘째까지 낳게 되었네요. 그리고 셋째는 딸을 원하는 남편의 바람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셋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연년생 남자아이 둘에 2살 터울의 갓난쟁이까지 혼자 돌보려니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밥 먹을 시간은커녕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에게는 친정부모님이라는 구원투수가 계셨어요. 두 분은 교사셨는데 셋째를 임신했을 무렵 다 퇴직을 하셨거든요. 워낙 아이들도 좋아하시는 터라 제가 셋째 만삭일 때부터 두 분은 매일 아침 저희 집으로 출근하다시피 오셔서 아이들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셨네요. 다 커서 결혼한 자식이 이렇게 부모님께 의지하는 것이 염치 없는 일이라는 걸 저도 알았지만 제가 죽을 지경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커피숍을 운영하는 남편은 매일 밤늦게 돌아오다 보니 육아를 도울 형편이 못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키웠습니다. 조리원에 갈 형편도 안 되어서 친정엄마가 직접 산후조리도 해주셨고 아이도 많이 봐주셨어요. 아마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혼자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집에 오면 친정아빠는 에너지가 넘치는 두 형제를 데리고 나가 놀아주셨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시면서 제 끼니를 챙겨주셨어요. 매주 장도 봐주셨고 아이들 간식거리며 입을 옷도 철철히 사주셨죠. 이렇게 셋이 아이들 셋을 번갈아가며 돌보다 보면 저녁 늦게까지 두 분이 집에 계실 때도 있었는데 남편은 자신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집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더군요. 우리 부모님도 힘드신데 매일 아침 1시간 거리를 차 몰고 와주시는 거야. 아까 둘째가 저녁 먹고 양치 안 한다고 떼를 써서 그거 달래서 씻겨주시느라 좀 늦게까지 계셨던 건데 그렇게 대놓고 불편한 티를 내야겠어? 나도 불편해서 그래. 집에 들어오면 편하게 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 애들은 시끄럽고 거기에 장인장모까지 계시면 내가 어디 앉을 자리도 없어. 내가 집에 오기 전에 얼른 가시면 좋잖아. 그게 마음대로 돼? 오늘 둘째 감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못 갔어. 셋째 낳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 많이 도와준다는 말 믿지도 않았고 기대도 안 해. 그렇다고 몸 바쳐서 도와주시는 우리 부모님에게 절은 못할 망정 인상을 쓰는 건 너무하잖아. 내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알아? 솔직히 우리 엄마는 자주 못 오잖아. 매일 당신 부모님이 있으니까 애들 보고 싶어도 오지도 못해. 그런데 당신은 매일 부모님이랑 같이 있잖아. 그거 보는 내 마음은 어떻겠어? 시어머니는 애도 안 봐주시잖아. 나 지금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당신 집에 와서 언제 애들이랑 놀아준 적이 있어? 밥을 한번 먹여준 적이 있어? 우리 엄마는 애들 다 씻기고 옷 입히고 밥 먹이고 내가 낮잠 자는 동안 집안일도 얼추 다 해놔. 지금 그게 말이야? 딱 보면 어떤 상황인지 몰라? 저희는 이 문제로 자주 싸웠습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자기 엄마, 자기 형제들만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정작 자기가 신경 써야 하는 자식과 아내는 뒷전이었어요. 그게 너무나도 서운하고 또 화가 났죠. 시댁은 우리 친정반은 좀 달랐습니다. 아니, 많이 달랐어요. 남편에게는 철없는 시어머니와 백수인 형, 그리고 성격이 지랄맞은 여동생이 있었죠. 엄마,
아, 나 이번에도 취업은 글른 것 같아. 어제 면접 결과 나왔는데 떨어졌어. 이번엔 취직해서 명절 선물 받을 줄 알았는데. 큰아빠도? 아, 나는 오늘 사표 던지고 나왔는데. 왜? 또? 그럼 명절 선물도 안 받고? 아니, 그나저나 너는 왜? 아, 그게 고작 나보다 1년 먼저 들어간 게 선임이랍시고 짜증나게 굴잖아. 재수없게. 호, 너 좀 배짱 있다. 멋있는걸. 자식, 사람이 다르게 보여. 어찌됐든 백세 세계로 온 걸 환영한다. 한잔하자. 마시고 털어버려. 뭐고 그래. 우리 아들딸 많이 속상했겠네. 아니, 내 새끼들처럼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못 알아보고 말이야. 좀 쉬다가 천천히 다시 취업 준비하면 되지. 얘, 애미야 뭐하냐? 아까 네 친정에서 보낸 칼비나 좀 구워와라. 아무래도 여기 기분이 영 말이 아니야. 먹고 풀어야지. 우리가 애셋에 외벌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매번 자식 노릇, 며느리 노릇을 바라고 또 강요하는 게 실행이었습니다. 애들 태어날 때는 내복 한 장 제대로 사준 것도 없었으면서 명절이며 생일이며 용돈이나 선물은 얼마나 그렇게 바라는지. 바라는 것 하나 없이 베풀기만 하는 친정과 더욱 비교가 되어 도저히 정이 가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이후로 아들이 주는 생활비야만 의지해 사셨습니다. 자기 손으로 돈도 제대로 벌어본 적도 없었죠. 형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학생 때 허리를 다친 이후로 유도 선수의 길에 접었다고 들었는데 40이 넘은 지금까지도 놀고 있는 중이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찾아온 아버지가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 되어간다고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더구나. 이번에 전세금을 더 올리겠대. 이참에 이사해 가는 것이 어떻겠니? 네, 전세금을 올린다고요? 얼마나요? 지금 이 전세값으로 어디 갈 곳이나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애들 아빠 카페 사정도 안 좋아서. 아빠가 우리 집이랑 강서방 가게 중간쯤 동네 좀 알아봤어. 너 큰아버지 알지? 큰아버지가 할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재개발로 팔려서 돈을 형제들에게 좀 나눠주셨다. 여기 전셋값이랑 그 돈 합하면 여기보다 넓은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너만 좋다면 매매로 계약할까 싶다. 네? 아니 그건 엄마 아빠 노후자금으로 쓰셔야죠. 그걸 왜 다 주세요? 자식이라고는 딸랑 너 하나라. 어차피 다 넣어줄 건데 뭐. 우리는 둘 다 연금 나오잖아. 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손주 손녀들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사는 게 더 좋다. 안 그래도 피 좁은 집에서 복닥거리니까 애들이 더 답답해하는 것 같아. 거기는 아파트 놀이터도 넓고 바로 옆에 초등학교도 있어서 애 키우기 너무 좋아. 어제 이미 네 엄마랑 다 둘러보고 왔어. 아빠,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는 부모님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 역시 친정아버지가 얻어주신 집이었기 때문이었죠. 결혼할 당시 빌라 전세 정도만 겨우 구할 형편이었는데 친정아버지가 나중에 이래서 넓히라며 이 아파트 전세를 선뜻 구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나마 돈으로 주신다고 하시는 걸 제가 우겨서 아버지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한 뒤 그 집에 이제껏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몇 년 열심히 일하면 집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생각대로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애를 셋 낳도록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죠. 안 그래도 아이가 셋이라 더 넓은 집이 필요했지만
아무리 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답답했던 차였어요. 남편의 가게는 당장 내일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점점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친정아빠의 제의를 넙죽 받아들이더군요. 장인어른, 역시 장인어른은 통이 크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오순도순 사는 것만으로도 고맙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면 돼.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지금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든든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뭘. 하하하. 근데 장인어른, 혹시 여윳돈 좀 있으십니까? 여윳돈? 여윳돈은 왜? 자네 뭐 필요한 게 있나?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차가 아무래도 오래돼서 요새 상태가 영 안 좋아서요. 집 해주신 김에 이왕이면 차까지 바꾸면 어떨까 싶어서 말입니다. 아하하. 근데 자네가 운전할 일이 많은가? 자네 운영하는 가게도 가까워서 걸어 다니기에 충분할 것 같은데. 제 가게 끌고 다닐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진화하는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려면 여러 카페를 많이 다니면서 다양한 메뉴를 탐색하고 연구하는 게 도움될 것 같아서요. 하하. 물론 잘 나가는 새 차가 생기면 주말에 애들 엄마랑 애들 데리고 여행 다니기에도 좀 더 편할 것 같고. 내가 그 생각은 안 해봐서. 일단 알겠네. 내가 안 사람이랑 상의 한번 해보고 연락 주겠네. 저 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장인어른이 최고입니다. 차는 외제차가 오래 쓴다고 하더라고요. 하하. 언제는 저녁에 늦게까지 계신다고 투덜대더니 계약을 하고 앞에서 저러는 모습을 보니 뭐랄까요. 어찌나 사람이 가식적으로 보이던지. 게다가 조금의 미안함이나 망설임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장인어른이 최고라며 해맑게 좋아만 하는 모습을 보니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집도 염치 없어 죽겠는데 차까지 입 밖으로 꺼내다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는 건가요? 당시에는 아빠가 계셔서 저 대화에 끼진 않았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게다가 외제차? 이 인간이 진짜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어? 애도 봐주시고 집도 얻어주시고 이번에 애들 옷이며 신발까지 다 사주신 거 알지? 그럼 좀 죄송한 마음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외제차? 집도 죄송스러워 죽겠는데 당신은 차 바꿔달라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니? 당신이 언제 그렇게 나랑 우리 애들 데리고 여행을 다녔는데? 이 여자 또 시작이네. 그거야 똥차 끌고 다니니까 포만 나서 어디 못 다녔던 거 아니야. 외제차 생기면 어디든 잘 나갈걸? 게다가 야, 장인 장모님한테 자식이 너 하나밖에 더 있어. 좁은 재산 어차피 너 아니면 우리 애들한테 다 갈 건데 지금 봤나 나중에 봤나 그게 그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당연.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어. 게다가 그 돈 우리 엄마 아빠가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야. 우리 부모님도 노후 준비해야지. 게다가 우리 새끼들은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친정에 손벌려야 되는데. 그만 좀 해. 니네 부모님이 집 해줬다고 끝까지 유세야 뭐야. 넌 그렇게 네 남편 기죽이고 싶냐? 그리고 내가 노냐? 나 혼자 벌잖아. 넌 집에서 애나 보고. 뭐? 당신 애 보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아니 모르겠지. 애들을 봤어야 알지. 그리고 셋째, 분명 당신이 낳자고 했어. 알지? 너 차가 생기면 애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평소에 애들하고 눈도 안 마주쳐? 아주 지나가던 개가 없겠다. 하여튼 차는 절대 안 돼. 알겠어? 정말 사람 또 피곤하게 한다 정말. 그날 역시 이런 말싸움을 하다가 말았는데 어쩌면 이날 끝까지 싸워서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말을 받아냈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저런 당당한 태도가 나중에는 어떤 분란을 일으킬지는 저는 미처 몰랐어요. 아니, 사람이라면 미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지도 못했다는 게 맞는 말일지도 모르죠. 저희는 그 다음 달로 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방이 4개에 넓은 거실이 딸린 집으로 햇볕도 잘 드는 곳이었어요. 아이들은 잘 꾸며진 놀이터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곳에서 몇 시간이고 뛰어놀다 집으로 돌아와 씻고 저녁을 먹으면 곧바로 골아떨어졌죠. 차가 다니지 않는 단지와 유모차로 산책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었고 단지 안에 시설 좋은 어린이집도 있어 아이를 키우기에는 정말 최고의 곳이었습니다. 집이 넓으니까 매일 정리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었고 아이들 역시 놀이방과 자는 방을 구분해 주었더니 알아서 정리도 잘하고 잠도 더 잘 잤습니다. 이대로만 살아간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정작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시댁 식구들을 전부 초대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마치 본인의 힘으로 이 집을 사기라도 한 것처럼 자랑을 하며 거들먹거리더군요. 이 방도 크지? 여기 방에 붙박이 옷장도 있고 화장실도 딸려 있어. 부엌도 크고 여기 창고도 있고. 엄마도 이런 집 처음 와보지? 아우 그러네. 아우 집이 너무 넓고 너무 좋다. 화장실도 엄청 넓네. 너네 식구만 살기에는 집이 너무 큰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제 부담 없이 자주 오셔. 와서 자고 가도 돼. 방도 많으니까. 이봐, 거실도 이렇게 넓어서 전부 다 앉아서 TV 볼 수도 있어. 아유, 운동장 같이 넓네. 너무 좋다. 엄마 여기서 드라마 보면 딱 좋겠다. 우리 아빠가 전 재산을 털어서 사준 집을 가지고 지들끼리 찍고 까부는 꼴을 보고 있자니 얼마나 역겨웠는지 모릅니다. 생각 같아서는 우리 집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딱 하루니 참자 하는 마음으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출 생각이 없더군요. 친정엄마와 함께 첫째와 둘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니 언제 왔는지 시모가 떡하니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함께 있던 친정엄마도 같이 당황을 했죠. 아니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 애들 데려다주고 오는 길이니? 시모는 저희 친정엄마가 오신 걸 알고도 저러는지 아침 드라마에 시선을 고정한 채 너무나도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말했어요. 쥐가 찼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서 오신 건 아니시고요. 식사는 하셨어요? 왜? 내가 아들 집에 오면 안 되니? 지나가다 들렀다고 하잖아. 마침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할 시간이고 해서 온 거야. 여기 큰 TV로 좀 보고 가려고 왔다. 그런데 여기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시고? 애들 애비한테 물어봤지. 왜, 싫으냐? 너 사람 참 불편하게 한다. 그러자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를 말리셨어요. 아니에요. 사돈, 편하게 있다 가세요. 근처 오셨으면 들리셔서 좀 쉬다 가실 수도 있죠. 저는 그럼 가볼게요. 나는 이만 가보마. 엄마, 지금 가려고? 벌써? 아니, 어제 내가 복숭아 사왔는데 복숭아 좀 같이 드시고 가시지.
아니야, 난 괜찮다. 오늘은 사돈도 계시고 하니 내일 다시 오마. 그렇게 친정엄마가 황망하게 가버리고 난 뒤 제가 아이 우유를 먹이고 낮잠을 재우려는데 시모가 이러더군요. 점심때인데 밥 안 먹니? 너는 시애미가 왔는데 밥 안 해? 아, 어머님, 근데 지금 애기가 잘 시간이라서요. 게다가 갑자기 오시는 바람에 밥도 없는데. 아유, 그러길래 셋째는 왜 낳았니? 감당도 못해서 매일 니네 부모님만 힘들게 하면서. 아, 얼른 뭐라도 시켜봐라. 나 배고프다. 아, 그리고 아까 네 엄마랑 말하는 거 보니 복숭아 있다며? 점심 먹고 그것도 좀 내오고. 아유, 아니다. 지금 깎아라. 어차피 밥하려면 시간 좀 걸리지 않니? 밥 기다리다가 배가죽이 들러붙겠다. 원래는 아이들 등원시키고 막내 우유 먹이고 낮잠 재울 동안 친정엄마가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게 같이 밥을 먹고 또 아이를 돌보곤 했는데 그날은 온전히 전부 제 차지였습니다. 시모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제가 주문해 준 밥을 먹고 그대로 소파에 누워 한참 TV를 보다가 저녁이 다 되어서야 돌아갔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떡하니 친구까지 데려온 적도 있습니다. 여기 내 문화센터 친구 인사해. 이 근처 산다고 해서 내가 같이 만나자고 했어. 뭐하니? 얼른 뭐라도 좀 내와봐. 아니, 그냥 족발이라도 시켜라. 막걸리 우리가 사왔으니까. 아이고, 진짜 집이 좋네. 이 단지가 애기 키우기 참 좋긴 해. 아들이 이렇게 좋은 집 사니까 너무 좋겠어. 뭐, 우리 아들이 능력이 좋잖아. 걔가 어렸을 때부터 남다르긴 했어. 난 우리 아들 잘 될 줄 알고 있었지. 자, 앉아. 뭐해? 빨리 주문하지 않고. 정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치 우리 집에 무슨 술집이라도 되는 마냥 고기를 내와라, 부족한 술을 더 사와라 해가며 술을 마시다 다 저녁이 되어서 돌아갔죠. 갓난쟁이를 업고 종일 동동거리다가 그 인간들이 술을 마시던 자리를 치우던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나더군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술이 떡이 된 시내이와 아주버님이 오밤중에 찾아오기도 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여보, 빨리 와봐. 아가씨, 정신 좀 차려봐요. 대체 어디서 술을 이렇게 마신 거예요? 아니, 술 마셨으면 집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우리 오빠 좀 보겠다는데 뭔 상관이에요. 빨리 이불이나 펴줘요. 죽을 것 같단 말이야. 그렇게 술에 취해 진산을 떨어대더니 마치 지네 집이라도 되는 것처럼 작은 방에 들어가 다음날 점심때까지 퍼자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아, 새언니, 무슨 국물 같은 거 없어요? 아, 속 쓰려. 저 콩나물국이나 좀 끓여줘요. 콩나물국이요? 지금 저보고 그걸 끓여오라는 말이에요. 아, 그런 거 없으니까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사드세요. 신우이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다 참. 아니, 신우이가 오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새벽에 술 취해서 집에 안 가고 여기로 와요? 애 키우는 집에 새벽에 그렇게 찾아오면 실례라는 거 모르세요? 그래, 한두 번은 그렇자 쳐도 콩나물국. 제가 아가씨 술 먹은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돼요. 이건 아니죠. 아, 진짜. 아니, 오빠 집에 여동생이 좀 올 수도 있는 거지. 진짜 황당하네. 우리 엄마가 언니 이러는 거 알아요. 나 무시하는 거 우리 오빠 무시하는 건데 어디 우리 오빠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그리고 정확히 이틀 뒤
같은 시간대에 술에 쩔은 아주버님을 안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여보 이리 와서 우리 형 신발 좀 벗겨줘봐.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아주버님 도대체 얼마나 드신 거야? 게다가 당시에 술에 취한 아주버님을 우리 집으로 데려오면 어떡해? 그럼 어떡해? 형을 그냥 버리고 오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시댁으로 모시면 되잖아. 왜 우리 집으로 데려오냐고. 지금 애들 겨우제 왔는데. 아, 그럼 우리 집이 더 가까운 걸 어떡해? 그리고 우리 형 술 먹으면 코 엄청 고는데. 우리 집은 방도 많고 넓으니까 우리 집에서 데우면 되잖아. 당신, 나랑 우리 애들은 생각 안 해? 나랑 우리 애들 못 자는 거. 너야말로 오늘 하루도 양보 못 해주냐? 형제 좋다는 게 뭐야? 그렇게 남편과 온성이 점점 높아지니 겨우 재운 아이들이 하나둘씩 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이 새도록 저는 홀로 아이 셋을 봐야 했고 다음날 남편과 큰 싸움을 벌였네요. 여기가 시댁이야? 어머님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함부로 집에 들락날락하셔? 어머님이 그렇게 갑자기 오시는 바람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민망하고 불편했는지 알아? 아니 올 거라면 미리 연락이라도 해야 되는 게 예의 아니야? 그뿐만이 아니야. 왜 친구분을 우리 집에 데려오셔서 술을 드시냐고. 그것도 갓난아기 있는 집에. 게다가 아주버님이랑 아가씨는 대체 뭐야? 여기가 여관이야? 다들 미친 거야. 야,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들러서 있다 갈 수도 있는 거지. 왜 니네 엄마는 되고 우리 엄마는 안 되냐? 그리고 우리 동생이랑 형도 그래. 술 먹다가 그냥 가까운데 오빠 집이 있어서 왔대잖아. 그럼 하루 정도 재워줄 수도 있지. 당신 동생이라도 그렇게 매몰차게 할 거야? 아, 동생이 없어서 모르는 건가? 가깝긴 뭐가 더 가까워. 여기가 훨씬 멀어. 그래, 당신 말대로 우리 집 가까운 데서 술 먹고 힘들면 올 수 있다고 쳐. 근데 왜 연락을 안 해? 아기 키우는 집에 연락도 없이 새벽 2시가 다 돼서 오는 게 말이 돼? 남편이 그 시간에 들어와도 열받는데 하물며 따로 사는 시댁 식구들이. 야,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너 지금 유세하냐? 니네 아빠가 사준 집이라고 유세하냐고.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너 내가 산 집이라도 이럴 거야. 어쩜 인간이 그렇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야. 너 그런 여자였어. 이기적? 계산적? 지금 누가 할 소리야? 내가 진짜 계산 한번 해봐. 당신 저번 달부터 나 생활비도 안 주고 있어.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애들이랑 어떻게 살라고? 내가 진작에 계산적이었으면 당신이랑 결혼도 안 했어. 알아? 말 나온 김에 은행 통장 전부 다 가져와. 대체 생활비도 안 주면서 가게는 어떻게 돌아가고 돈은 어떻게 쓰고 있는 거야?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뭐, 네가 남편을 이렇게 무시하고도 무사할 줄 알아? 그래, 어디 한번 계속 그렇게 해봐. 나라고 가만히 있을 줄 아나? 그렇게 대판 싸우던 밤, 그 사람은 휙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연락도 없이 다음 날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다 싶기까지 했어요. 얼굴을 보면 또 말이 곱게 나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날이 밝자마자 서랍을 전부 다 뒤져 남편의 은행 통장을 찾아내 거래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나니 어이가 없다 못해 헛웃음이 나더군요. 가게 수입은 월세며 재료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달은 월세도 모자라서 밀린 달도 있더군요. 그런 상황인데도 단 하루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이체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생활비였죠. 지금 당장 자기 가족들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 생애 용돈이며 명절이며 아주 알뜰하게도 챙겼더군요. 우리 친정부모님에게는 생일에 케이크 하나, 명절에 용돈 봉투 한 번 제대로 줘본 적이 없는 인간이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제 뒷목을 잡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야. 어머님이 나이도 있으시니 100번 양보해서 그러려니 친다 하더라도 이 인간은 지 형이며 여동생 생활까지 책임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의 매달 형과 여동생에게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나갔더라고요. 버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 돈을 보냈냐고요? 남편에게는 저도 모르는 대출이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수백씩 빌린 돈이 쌓여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 내역서를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아무리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려고 해도 이해가 힘들었고 용납도 되지 않았네요. 도대체 인간에게 가족이 뭘까 싶은 생각마저 들더군요. 하지만 배신감이 드는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 진짜 끝나야 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보다 더 최악인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역시 그 인간들은 저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다음날 저녁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밤에 애들을 재우고 저는 밀린 설거지를 하려고 조심조심 거실로 나오려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시끌시끌 사람들이 들어오더군요. 바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시모와 신우 그리고 남편의 형까지 온 식구가 다 총출동을 했더군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 멍하니 현관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뒤이어 등장한 물건에 저는 기함을 했습니다. 가방이랑 가방은 전부 다 도모냈는지 그 인간들 뒤로 짐을 꽉꽉 채워넣은 짐가방들이 줄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뭘 봐? 우리 가족 처음 봐. 우리 엄마랑 형 동생 오늘부터 여기서 살 거야. 그렇게 알아. 뭐라고? 왜? 안 돼? 장인어른이랑 장모님도 여기서 살다시피 하는데 우리 식구는 안 돼? 우리 식구들도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말이라고 해. 왜? 뭐 이제 와서 이혼이라도 하게. 셋째까지는 한마당에 너 나랑 갈라설 수 있겠냐? 그 인간은 저를 보며 빅 웃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멍하니 선체로 워버버하고 있자니 시댁 식구들은 지들끼리 꿀값을 떨더군요. 오빠, 난 이번 쓴다. 여기다 짐 풀면 되지? 아니, 거긴 형이 써야 돼. 넌 여기 맞은편에 엄마랑 같이 써야지. 아, 진짜. 나 혼자만 쓰고 싶은데. 왜 여기까지 와서도 엄마랑 같이만 써야 돼? 아유, 그래. 우리 딸 거기 혼자 써. 나는 짐만 풀어놓고 거실에서 자도 된다. 여기서 큰 TV로 드라마나 쉴 것보다 자면 되지. 소파도 넓어서 딱 좋아. 그럼 맞은편 방은 내가 쓴다. 야, 여기 베란다에서 담배 펴도 되냐? 형, 거기 베란다 문 열어놓으면 될 거야. 엄마, 거실에서 자지 말고 저쪽 방에 들어가서 자. 거기는 애들만 자니까 옆에서 자면 되잖아. 아이고, 애들 부산스러워서 나는 애들 옆에서 못 잔다. 몸부림이 얼마나 심한데. 잠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잠은 편하게 자야지. 차라리 여기 놀이방을 치워라. 애들도 다 컸는데 무슨 장난감 방이야. 여기 좀 치우고 그냥 여기서 자던가 하지 뭐. 그럴까? 장난감을 거실로 좀 치우고 하면 되겠네. 그럼 거기 있어 엄마. 그나저나 거기 아이스박스 좀 가져와. 냉장고에 넣을 음식들 다 녹겠다. 얼른 이것부터 냉장고에 넣자. 지들끼리 내 집 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까지 치는데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숨이 난다고 했던가요? 저는 그만 푸하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 앞을 막아섰죠. 자, 하하하하. 진짜 거지 같은 것들이 꿀떡 떨고 있네. 뭐, 여기서 살아. 누구 마음대로.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거지 새끼들. 야, 너 말 다 했어? 남편이 고함에 질렀지만 저는 무시하고 휴대폰을 들어 망설임 없이 112를 눌렀습니다. 경찰이죠? 여기 제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들이 있어서요. 네, 빨리 와주세요. 빨리요. 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 전화 안 끊어. 그 인간이 달려와 악을 쓰며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힘껏 그 인간의 뺨을 짝 하고 올려붙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행동에 그 인간은 얼굴을 움켜쥐고 주춤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시모가 악을 썼습니다. 야, 이 미친 아! 너 지금 내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 당신들이야말로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뭐, 여기서 살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런 생각을 해?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혼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게 무슨... 너 입 다물어. 어디서 숨개질이야? 30 넘어서 어른 노릇도 못하는 주제. 아주버님, 나이도 있으신 분이 염치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애기들이 셋이나 있는 집에서 담배요. 전부 당신 조카예요. 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그리고 어머니, 여기 우리 아빠가 전 재산 털어서 손주들 편하게 살라고 사준 집이에요. 아무 때나 어머니 와서 거실 차지하고 TV 보시라고 떡하니 데려간 집 아니라고요. 막말로 어머니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매달 바라는 것만 많고 언제 애들 기저귀를 한번 갈아준 적이 있어요. 애들 데리고 산책을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당신들이 인간이라면 염치라는 게 좀 있어봐. 내가 지금 거지새끼라는 말을 안 하게 생겼어. 저는 미친년처럼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 뭐만 있는 그 인간의 뺨을 세차게 풀어말렸습니다. 밖에서 떠드는 소리에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 울면서 밖으로 나오더군요. 순간 저는 이왕 미친년 된 거 아예 막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둘을 시모와 신우에게 안겨주었죠. 자, 니들 핏줄이니 데리고 다 꺼져. 지금 안 가면 경찰에게 끌려갈 테니. 야, 너도 꺼져. 이제 너랑 끝이야. 뭐, 셋이나 낳았는데 이혼할 거냐고. 이혼할 거야. 막내는 아직 젖먹이니까 내가 좀만 더 키워서 보낼게. 됐니? 아이들은 마구 울어대고 저는 마치 살풀이를 하는 무당처럼 거실에서 강분해 온갖 물건을 집어던지며 날뛰었습니다. 그 와중에 경찰이 도착했어요. 이 집은 애초에 우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인간들은 그대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리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저 사람 남편이다, 시엠이다 악을 썼지만 결국 경찰에게 전부 끌려 나가고야 말았네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아이들을 안고 사라지더군요. 그것들을 전부 내쫓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보 천치처럼 저 인간들에게 당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막내를 들쳐업고 친정으로 갔어요. 놀라시는 부모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저의 결심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속상해하셨지만 제 결심을 반대하진 않으셨어요. 어차피 지금까지도 부모님과 제가 키우던 아이들이니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을 결정이었네요. 저는 친정아버지와 함께 곧바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속전속결로 그날 이혼 서류까지 전부 작성해서 바로 커피숍으로 찾아갔네요.
손님 하나 없는 커피숍에서 남편은 죽상을 하고 있더군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독해? 내가 독하다고? 날 이렇게 만든 건 다 너야. 애초에 나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라며? 이제 본 모습이 나온 것뿐이야. 자, 이거나 빨리 작성해. 시간 아까워. 이혼? 이게 지금 무슨... 당신 화난 거 알아. 나도 너무 욱해서 나도 모르게 선을 넘었어. 미안해. 나도 내 잘못 알고 있어. 그러니까 화 풀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입 다물어.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결심 끝냈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시간만 낭비하는 거니까 괜히 힘 빼지 마. 애들 문제나 끝내. 네가 키울 거면 네가 키워. 난 이제 더 이상 미련 없다. 우리가 애들을 어떻게 키워? 지금도 엄마랑 동생이 애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속 전화와. 둘이서 애 둘을 감당도 못해서 쩔쩔매고 있다고. 그걸 이제야 알았어?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니네 엄마랑 네 여동생은 애 둘 보지도 못해. 언제 애들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럼 애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 매달 양육비나 보내. 알았어? 꼭 이렇게 해야겠어? 여보, 애들을 아빠 없이 키울 생각이야? 네가 언제 아빠 노릇이나 한 적 있어? 우리 애들은 원래 아빠란 존재 못 느끼고도 이제껏 잘만 컸어. 너 같은 거 이제 필요 없어.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내가 미안했다. 이따 저녁에 애들 데리고 와. 저녁에 집에 돌아온 아이들은 하루 만에 거지꼴이 되어 울며불며 제품에 안겼습니다.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두 아들을 꼭 끌어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내겠노라 맹세했네요.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가 순조로웠던 거지. 시댁 식구들은 아주 지긋지긋하게 매달렸지만 말이에요. 얘야, 아가, 너 이혼하면 내 손주들 없이 이 노인네 뭔 재미로 남은 생을 산다고 아범이랑 갈라선다고 그러냐. 그만했으면 됐다. 이제 그만 화 풀고 아범 좀 용서해 다오. 어머님, 그동안 애들 아빠만 문제였는 줄 아세요? 제가 그동안 이 집안 사람들한테 당하고 산 거 밖에서 얘기하면 다들 혈에 차요. 아세요? 그래도 우리가 남이라 그랬니? 아니잖니. 가족이잖니. 가족이요? 저만 가족이 아닌 것 같던데요. 아니지. 저희 애들도요. 어머님 끝까지 당신 자식밖에 모르고 살아오셨으면서 이제 와서 제 새끼들을 왜 찾으세요? 그 집에서 저랑 저희 애들만 남이었던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내 집에서 술 먹고 모텔처럼 드나드는 그 집 식구들이랑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고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애시당초 애 셋 낳을 동안 그 집안 도움 하나 받은 거 없었고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그 집 사람들 없이도 저희 잘 살 수 있으니까 애들 아빠도 데려가세요. 당신 아들도 필요 없어요. 이혼을 준비하며 낮이고 밤이고 시모에게 전화가 왔고 보다 못한 저희 아빠가 변호사님과 함께 나서셔서 강력하고도 신속하게 이혼을 추진하셨어요. 저희가 강하게 나오자 그동안 준 것도 없이 기세 등등하기만 하던 그 인간들은 찍소리도 못하더군요. 왜 저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살았는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혼을 마무리하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이거였어요. 여보, 아니 이렇게 갑자기 카페를 처분하면 어떡해? 나랑 우리 가족 앞으로 뭐 먹고 살라고. 그걸 내가 왜 같이 걱정해줘야 하는데? 당신네들이랑 이제 남인데 내 이름으로 운영하던 가게 처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냐?
그래도 미리 언제는 줬어야지. 당신 진짜 너무한다. 그동안 같이 산 정도 없어. 정? 네가 정을 알아. 허구한 날 와이프를 야 너 하고 부르던 네가 정을 우는 남도 아니고 네 새끼를 셋씩이나 낳은 여자한테? 나 너랑 한 집에서 계속 살다간 우리 애들 망칠까봐 데리고 나온 거야. 알아? 뭐? 내가 애들을 망쳐? 그래도 나 애들 아빠야. 그래서 뭐? 나 더 이상 긴 말하기 싫고 빨리 카페나 비워. 그 카페 비우면 나 애들 양육비는 내가 애들 양육비에 못 줘도 좋아. 하다못해 이제 양육비 핑계 대는 거야. 어차피 네가 갖다 줄 쥐꼬리만한 양육비 기대도 안 했어. 아, 그렇다고 안 될 생각은 하지 마. 다시 법원에서 보기 싫으면. 애초에 그 가게는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마련한 가게였기 때문에 제 명의의 가게였습니다. 그 인간이 그럼 나는 이제 뭐 먹고 사냐며 죽는 소리를 했지만 어차피 장사도 잘 안 되던 가게 유지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후로 시댁 식구들은 전부 돈을 벌러 다닌다고 하더군요. 이혼 이자료에 매달 양육비까지 보내야 하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전 남편은 나이가 들어 카페 매니저로는 취업할 수가 없어 형과 함께 배달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신우도 이제는 카드값 갚아줄 사람이 없으니 입 다물고 일을 해야겠죠. 양육비가 한 달이라도 밀릴 경우에는 애들을 전부 다 보내버릴 테니 알아서 하라고 한 말이 무서웠는지 애들은 자주 보러 안 와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네요. 저는 그 가게를 뺀 돈으로 집 근처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컸지만 적당한 반찬 가게가 없던 것을 눈여겨보고 있던 터라 장사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거기에 아기 이유식도 같이 판매하다 보니 어떤 날은 오전에 반찬임에 이유식까지 전부 다 팔리는 날도 많습니다. 일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돌보며 할 수 있는 일이라 만족하고 있네요. 저는 아이들이 자라더라도 당당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너희들과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고. 그리고 너희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한 것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두라고 말입니다. 저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오늘은 후회 없이 열심히 사는 것뿐이겠죠. 그런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